저는 부티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베스트 프렌드 제니에게 질문 갑니다. 제니,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 이런 영화 혹시 아시나요? 비행기 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톰 행스가 비행기 사고 났을 때 되게 침착하게 잘 대처해서 무려 155명의 승객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내용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라는 거 이거 아셨어요 혹시? 실화를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같고? 가물가물? 네. 톰 행스가 연기했던 그 실존 인물이 이름이 체슬리 썰렌버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주식 상황을 보고도 날개없이 추락하는 이 모습 누가 우리를 구조해줄 이런 파일럿 없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연착륙 시켜줄 그러한 파일럿과도 같은 존재 오늘 모셔봤어요. 세상에 주식시장에서요 이분 모르면 이건 주식을 안 하는 거지, 이건 간첩인 거지. 바로 God's sake이라고 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전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톰 행크스는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 제가 머리를 조금 이렇게 밀고 나올 걸 그랬나? 아, 이거 약간 요렇게 네. 맞아. 가세익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여기 책에도 제가 써놨어요. 부담스럽다고요. 아, 그건 싫다. 부담스럽다. 네, 제가 뭐 그런 별명을 얻었던 게 그 2000년 코로나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년에 이제 3000포인트 가는 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었어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 이번 강세장에 짭짤한 수익을 기록하면서 이제서야 주식 투자가 뭔지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 투자는 이제부터 정말 어머나, 조심하셔야 웬일이야. 합니다. 맞네. 저 역시 천상계 축구선수 있잖아요. 리오넬 메시처럼 그렇게 빡빡한 수비에서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을 내고 폭락장에서도 수익 내고 그런 신의 영역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세익이라는 애칭은 필자에게 어울리지 않다 하면서 이 책의 후반부 거의 뭐 한 3분의 1이 변동성에 조심을 해야 되고 주식은 변동성 자산이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올 상반기에 증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질문이 뭐냐면 전무님 그런데 캐시가 트래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너무 저도 그때 인플레이션 불안해요. 시대에 맞아요. 캐시가 트래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주식의 변동성을 잘 공부를 해보면 2년마다 캐시가 킹이 돼서 돌아온다고요. 어머머머머머머. 2년이면 제법 자주인데요? 제법 자주 해요. 예. 그래서 2020년 그리고 2년 전에 2018년 네. 2018년도가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2%를 돌파하고 페드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S&P 500이 지금처럼 20%나 단 3개월 만에 급락을 해요. 그랬나요? 네. 오. 그때도 캐시가 킹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랠리가 왔고 맞아, 20년에? 또 코로나 때 어어. S&P 500이 35%나 급락하죠. 그죠? 그때도 캐시가 있었던 사람은 킹이죠. 왜냐하면 맞네.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 지금 S&P 500이 23% 가까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캐시가 또 킹이 된 거죠. 성장주도 최근에 뭐 40%나 맞아요. 빠졌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 그 비쌌던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 산 사람은 뭔가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레슨으로 생각하면 레슨. 돼요. 오케이. 좋은 성장주는 결국은 2, 3년 안에 다 전고점을 다 회복해요. 그래서 주식을 그냥 사서 묻어놓는 거, 고성장주는 그렇게 해도 돼요. 가치주 말고 성장주요? 그렇죠. 네네. 테슬라가 1200에서 600 갔잖아요. 메타 50% 빠지고 넷플릭스 70% 빠지고. 와, 네, 70.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반값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라고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샤넬, 뭐 루이비통 세일 안 하죠. 안 하죠. 더 비싸지죠, 갈수록.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제일 쌀 때다. 빅 바겐 세일을 한다는 거죠. 감사하네. 감사한 거죠.
네.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네네. 주식을 파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막앤세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네. 네, 그렇죠? 네. 그 누군가가 팔아줘야 마이너스 40% 50%에 땡큐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올리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네네네. 지금 샤넬백이랑 에르메스 백을 팔아야 되겠다. 오. 마이너스 40, 50에. 오. 맞나요? 아닌 것 아니잖아요.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많이들 들고 계시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2, 3년 좀 길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좀 여유 좀 가지시라고. 정고점 저는 다 회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게 되는데 그렇죠.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네요. 네. 결국은. 그래서 방금 네.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 내가 투자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는 거 예측을 해야 되고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약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93층에 샀어요. 네. 근데 지금 뭐 50 몇 층이에요? 근데 약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팔고 나 한 40층에서 다시 사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 1998년도에 IMF가 있었죠. 네네네. IMF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였었게요? IMF 네. 98년? 역사상 최저점이 277이었어요. 와, 진짜요? 그런데 277에도 누군가는 거기서 팔고 사고 해서 그치. 277이라는 가격이 체결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 판 사람들은 왜 팔았는 줄 아세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270만 원이라도 남은 거 건졌다가 100만 원 됐을 때 다시 그때 사야지. 그렇지.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팔았던 거고요. 음. 2008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 네.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 정도 빠졌을까요? 그게 한 900. 오, 딩동댕 아. 892까지 빠졌었어요. 거기서도 막 주식을 누군가는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팔았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다 그런 생각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제 질문하셨던 거 여기서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이유로 절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네. 첫 번째 890에서 500 간다고 한 것처럼 안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설사 갔다고 치자고요. 어허. 지금도 무서운데 800에서 500을 가면 엄청 무섭겠죠. 엄청 무서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무서워서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설사 팔았다 하더라도 그 엄청 무서운 구간에서 절대 다시 못 사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네. 그냥 비틀스가 노래했었나요? Let it be? Let it be. 맞아요. 예, Let it be. 그냥 냅둬라. 와, 비틀즈 레리비의 또 다른 해석.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보신 분들은 네. 안전벨트 매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있으면 네. 되죠. 근데 이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네. 뭐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삼성전자 뭐 마이너스 40%에서 여기서 현금화를 시켰다가 뭐 다시 뭐 사고 이런 거는 정말 그 터뷸런스 속에서 내가 잠시 낙하산을 메고 탈출했다가 뭐 이런 다시 타겠다.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시 못 타요. 못하죠. 네, 다시 못 합니다. 그러면요, 저 전문님 궁금한 거 있어요. 약세장에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구간을 못 팔았어. 네. 그런 구간 있으실 거니. 그럼 많았죠. 위기 극복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 증시 격언으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라는 그 얘기대로 저는 무릎이다 싶으면 사고요. 그리고 어깨다 싶으면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다들 꼭지에서, 채 꼭지에서 팔려고. 네. 아주 나쁜 마음이죠, 사실은. 누군가는 내 주식을 사는데 거기 꼭지에다가 딱 때려서 팔겠다 그러면 오, 맞네. 네,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네. 삼성전자 뭐 96,000원에 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깨 정도에서 팔아야 팔고 나서 좀 더 올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소위 말해 먹을 걸 남겨둬라.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한테 주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 근데 목표 수익률을 5%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평생 투자를 하면서 예. 주식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네. 내가 투자할 때 최소한 30% 이상은 먹고 판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셔야 돼요. 이거 너무 좋은 팁이다. 그렇게 30% 먹을 자신이 있을 때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이 지금 0.9
간다 막 깨지고 말랑 이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살짝 깨졌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살 때네. 네. 그러면요, 조무님. 최근에 주식시장에 관심 갖게 된 우리 2030 MZ세대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뭐 주식 관련된 어떤 정보, 상식 이런 게 있다면? 이번에 2030 분들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첫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고 가상화폐. 그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이에요. 제가 가상화폐를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가상화폐의 변동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2017년도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2,800만 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딱 1년 반 만에 400만 원이 깨졌었어요. 네, 그때도 80% 이상 하락했고 그 400만 원이 깨졌던 비트코인이 이번에 거의 7천만 원 갔었죠. 7,800. 그렇죠. 네네. 갔다가 또 지금은 또 거의 마이너스 70% 갔어요. 네.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면 그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변동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변동성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뭐만 얘기하죠? 가치. 주식 얘기할 때도 가치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을 알면 훨씬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고 훨씬 이 기업의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또 교훈이 있죠. 루나, 테라 이렇게 그냥 망해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에서 망했다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왜 망했냐고 물어보면 상장 폐지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면 소위 좀 쉽게 얘기하면 잡주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잡주하는지 아세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짜릿짜릿해요. 잡주를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도 아니고 그냥 도박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도박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망한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첫째,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아느냐. 과거 이 기업의 한 10년, 20년의 변동성을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네. 두 번째는 웬만하면 앞으로도 10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라는 거죠. 대체 예. 불가. 그걸 이제 워런 버핏이나 그런 분들이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식. 그 말이 기술적인 경쟁력 아니면 소비자들의 충성도. 네. 예, 네, 그런 네, 기업만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그걸 배우셨으면 돼요. 네. 아, 그래도 전무님 저는 이번에 1억 투자해가지고 1,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라고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그저께 20대 분이신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지금은 굉장히 큰 돈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단지 두 번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자신에게 막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 할 때. 2030 시대에 이런 실패를 하신 게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막 40대, 50대 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업계에서 진짜 또 한 500억 이상 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이닉스 투자에서 220전 218패 2무. 그럼 계속. 하이닉스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와, 너무. 근데 어떻게 500을 버셨겠어요?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 섹터나. 맞네. 그것을 지금은 전무님 종목을 계속 압축해야 되지 않나요? 압축하는 거는 내가 자신 있는 종목에 압축하는 거예요. 자신 있을 때. 네. 근데 제대로 공부도 안 돼 있는데 뭘 압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50종목, 70종목, 전무님 좀 부끄러운데 70종목. 저는 잘하셨다고 해요. 초보자가 70종목 이러면 헛되었다. ETF 산 거랑 똑같아요. ETF 사신 분보다는 조금 더 배우실 거예요. 그 70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잘 보시고 네. 핵심 우량 기업에서 나랑 스타일이 맞는 업종 또는 성장주가 나한테 맞다, 가치주가 나한테 맞다 파악하셔서 이번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좋은 굿 레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